현주 씨 지난번 교육에 이어서 OSH 그룹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OSH가 뭐냐 하면 이 베트남에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예요. 직업 작업 안전 환경, 근로자 건강에 대한 그런 기본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OSH 관련법에도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니까 당장에 진행해야 되는 OSH 그룹 트레이닝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OSH 그룹 트레이닝이 말 그대로 그룹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6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그룹 1은 외국인 관리자고 그룹 2는 OSH 스타프, 즉 CSR 서스테이너빌리티 오피서나 공무기사들 이런 오피서들이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룹 3는 위험부서, 공제공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위험부서가 좀 정해져 있는데 거의 재단반 이런 쪽, 아무래도 거기는 커팅 기기를 다루니까 이제 이런 부서가 있고, 그룹 4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그룹 5는 저희 각 공장 사이드에 클리닝 룸이 있죠. 거기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룹 6는 OSH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근로자들의 그 안전 건강팀을 또 구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팀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그룹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룹 1 외국인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법정 정보를 보시면은 이 법적으로는 교육 첫 이수 시간이 16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 교육을 진행해서 이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그 2년 사이에 뭐 추가 교육이나 이런 건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 2년 만료 기간이 익스파이어드 되면은 그 추가 교육에 대해서는 16시간까지는 아니고 8시간만 교육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 교육을 진행할 때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하는 거다 보니까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할 때가 많고요. 이 교육 자체를 진행하면은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CSR 서스테이너빌리티 부가 늘 하는 교육이기도 해가지고 우리는 좀 최대한 약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제가 온라인 교육도 해드렸지만 관리자 대상으로 한 전체 한솔 COC 교육, 윤리강령 교육하는 게 다 이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현황을 보면은 이제 이건 유니소비나 현황인데 외국인 관리자 수 그때그때 교육이 필요한 분들 추려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다들 입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원이 좀 많이 모이면은 그 인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봤던 업체에 의뢰해서 1인당 이 서티피케이션 발급까지 얼마나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룹 2 OSH 스타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CSR 팀, 공무부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첫 교육 이수 시간은 48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2년, 그리고 이후에 팔로우업 교육을 받을 때 이제 24시간 이렇게 필요한데 이 실질적으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법정 규정대로 완벽하게 이 시간을 준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 교육이 필요한 추가 인원들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지금 대상으로 해서 이걸 진행하는 업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표시가 된 거고 그룹 3는 이제 위험구역인데 재단반이나 이런 근로자들인데 이 근로자들도 많이 로테이션이 되고 많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합류한 인원 그리고 교육기간이 만료된 인원들까지 해서 그 인원 비용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서티피케이션 진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뭐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해서 이렇게 조사를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유니소비나 위주로 정리를 해둔 거고 제가 이 교육 끝나고 또 전달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솔비나도 마찬가지로 그 해왔던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이거랑 비교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룹 4가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처음 진행할 때 16시간 1회 최대 뭐 120명까지 하라는 게 이제 노동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죠.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계속 팔로우업 진행이 될 때는 또 8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 시간을 다 칼같이 지키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또 그 전체를 대상으로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작업 현장에서 또 빼놓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현황이랑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일례로 지금 요번에 지금 한수비나가 진행하려는 그룹 4죠. 전체 근로자 대상인가? 한 유니소비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공장별로 한 300명씩 차출해서 4시간 동안 진행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당시에는 저희가 CSR 오피서가 이거를 직접 교육할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교육 자체도 저희가 외부 기관 통해서 교육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인원들만 진행을 했었어도 서티피케이션은 고루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그룹 4에 대해서는 이 근로자 전체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 자격 오피서로 진행 시 약식으로 30분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또 유니습이나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 그룹 5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의료진, 의사 간호사들도 여기 노동법에 있는 시간대로 처음에는 56시간, 2년 지나고 나서는 그거의 절반인 28시간 교육을 수료해서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인 거고. 그룹 6는 OSH 네트워크라고 해서 근로자들 사이에 그렇게 해서 OSH 네트워크 팀이 구성된 게 있어요. 한솔비나도 있을 겁니다. 유니솔비나는 한 60에서 70명 정도 되는데 아마 한솔비나는 이거보다는 인원수가 좀 작을 거예요.
유니소비나에서 규모가 적으니까. 마찬가지로 20시간, 유효기간 2년, 이후에는 익스파이어 될 때 다시 갱신할 때 10시간 교육 정도 받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외부 업체 통해서 이러이러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라는 것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그룹 6개의 교육 중에 그나마 우리 CSR 오피서가 자격증을 획득해서 교육할 수 있는 거는 그룹 4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한솔비나 같은 경우에는 미스짱, 거기 시니어 오피서인 미스짱이 이 그룹 4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계획하는 것도 미스짱이 직접 교육한다고 이제 그렇게 인폼을 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격증 인증 땄었는지 그거 여부 정도만 한번 현지 씨가 한번 재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 근로자 교육 대상이긴 하지만 이거를 현실적으로 다 모든 인원들을 여기 지금 노동법에 나와 있는 시간대로 다 맞춰서 일일이 교육한다는 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주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항상 방송 교육이나 이런 걸로 그때그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기 교육 같은 거는 좀 공장별로 특정 인원을 추출해서 집중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그룹 4 교육하는 것도 그렇게 인원 차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지정해서 알릴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요청해서 누구를 참석시킬지 정해달라고 부탁하다는지, 물론 어쨌든 포인트는 원래는 다 교육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효율을 위해서 평상시 주기적으로 방송교육하는 와중에 이번만큼은 그룹 4에 대한 집중 교육을 하면서 이런 서티피케이션이나 이런 거 증빙도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OSH 스타프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비고에도 써놨는데,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나뉘어지고 산업 유형과 근로자 수에 따라서 풀 혹은 파트타임 인원수가 결정되고, 풀타임의 경우는 이 풀타임이 이제 우리 지금 한솔비나나 유니솔비나에 해당하는 얘기죠. 2년 유관연부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쪽 약간 기술대학 쪽, 테크니컬 대학 쪽 졸업해서 그리고 1년 유관 업무 경력이 있으면은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OSH 스타프로 된 인원들이 유니솔비나에는 시니어 오피서 2명이 다 이거에 해당하고요. 포인트는 이쪽 필드에 유관 업무 경력이 있느냐랑 이쪽 관련 전공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 정도도 한번 교육 끝나고 한솔비나에서 한번 재확인해도 좋을 것 같고요. 교육 대상자 선정 방식이라고 해서 각 그룹별 대상자 선정하고 각 그룹 교육의 기한 완료 및 그간 신규 교육 입사 인원 대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인원이 바뀌잖아요. 사직하고 누가 또 들어오고 하니까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육이 진행 안 된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교육을 짤 때 인원 구성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실제 교육한 인원이랑 나중에 서티피케이션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약식으로 진행하는 분도 분명 있으니까 그럴 때도 그런 인원들 누락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OSH 네트워크 그룹이 있는데, 이제 이 인원들 중에도 이제 서티피케이션이 만료되는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시프트, 이제 우리에는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글로벌 다잉처럼 야간조가 있는 공장에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간조만 있으니까 어쨌든 근무 그룹이랑 공장별이랑 부서별로 좀 고루 분포해야 된다라는 거. 유니소비나는 예를 들면 뭐 각 공장마다 구성 인원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그룹에는 다이렉트 워커라고 한 명 지정을 해서 우리 CSR 오피서랑 좀 다이렉트로 업무 교신이나 이런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원들. 이 OSH 네트워크 인원이라는 게 그렇게 막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평상시 이런 헬스 앤 세이프티 관련해서 자각을 하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빨리빨리 이런 CSR 서스테이너빌리티 부에다가 알려서 그런 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체계적으로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인원들을 그냥 무료로 공짜로 이렇게 봉사하게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또 이 인원들에 대해서 각 공장별로 이렇게 인원이 지정되면은 이들 월급에 좀 이런 OSH 네트워크 임무를 맡고 있으니까 조금의 베네핏이라도 좀 주는 부분이 있어요. 한솔비나 엑스도 분명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이 교육 끝나고 하셔야 되는 게 그런 CSR 시니어 오피서가 이제 그 그룹 4에 대한 패컬티로서의 그런 자격 인증이 있는지 그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OSH 네트워크 그룹이 지금 어떻게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인원들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나오고 있는지 여부, 그 정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당장 눈앞에 닥친 거죠. 그룹 4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즉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될 텐데 인원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어떻게 지정할 건지, 물론 그룹 4는 근로자 전체 대상이긴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기 방송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 항상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게시판도 활용을 해서 근로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집중 서티피케이션 교육은 좀 인원, 핵심이 되는 인원들만, 주요한 인원들을 좀 추려서 집중 교육한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좀 내부적으로 확실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현장에 우리가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인원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거는 한솔비나 그 분위기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OSH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진행했었던 이메일을 또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유니솔비나 같은 경우에는 OSH 그룹 4 아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격증을 가진 오피서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는 메일처럼 2019년에 나갔던 이메일인데, 이 그룹 4 전체 대상하는 교육은 비용이 높으니까 다른 방법 알아보겠다. 그 다른 방법 중에
우리 오피서들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게 하고 우리 오피서가 그걸 교육하면 그게 인정이 되니까 당시에 시니어 오피서였던 이 미스 타오를 통해서 과정이수 및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자격시험을 보는 걸 허락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OSH 그룹 외부기관 통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어땠다라는 것도 보고를 해드린 거예요. 이제 OSH 그룹 4에 대한 교육자 인증 자격을 진행하는 오피서 2명을 지정해서 총 400불 정도 들었는데 앞서 보고했던 근로자 전체 진행한 이 3,122불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그땐 이미 이 교육은 그룹4는 외부기관 통해서 이 비용 들여서 진행을 하고 이 인증은 나중에 받았어요. 이 교육자 인증은. 왜냐면은 너무 OGC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OSH 그룹4에 대한 교육 진행이 먼저 완료되는 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한솔비나는 이제 시니어 오피서 미스장이 자격이 있는 걸로 보여요. 물론 저는 그 자격을 확인 안 했지만 아직. 그래서 별도의 외국 기관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적어도 이 그룹 4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드린 거고 그때 당시에 결국 도인장님 컨펌까지 받아서 이제 우리 시니어 오피서 여기 유니솔비나 이거 시니어 오피서 2명은 이 인증 교육을 진행해서 직접 교육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유니솔비나의 상황인 거죠. 어쨌든 유니솔비나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 OSH 그룹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룹 4에는 그룹 3에 있는 위험구역 인원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교육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반장이나 총반장 이런 분들도 다 있는 거죠? 다죠, 다. 모든 전체 에블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항상 법을 완전히 다 고지고대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생산 납기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여파가 있으니까 이 시간대로 완전히 풀로 채우진 않는다라는 거, 그거 정도 어느 정도 진행하는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발휘된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시면 돼요. 방금 물어봤는데 네. 교육 일정은 미룰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혹시 배로워크 때문에 배로워크 나오기 전에 받으려고 이렇게 일정을 그렇죠. 짠 건지 그러면 그랬을 걸로 보여요. 왜냐면 지금 이 한솔비나도 그렇고 유니솔비나도 그렇고 배럭이 지금 코앞에 있다 보니까. 네, 아직 남아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제 처리해 나가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루틴대로 진행됐어야 됐던 것들을 못했던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네. 몰리는 거죠, 지금. 그러면 혹시 배로워크 오디시 내일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거를 알려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걸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국을 겪었다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지금 베트남이 또 네. 셧다운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교육을 하려면 분명 한 공간에 모아놓고 방송 이제 마이크도 대고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어디 모여서 같이 뭔가 얘기하고 전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직 교육 계획은 있는데 진행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크리티컬로 막 문제 삼을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 중이었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줘서 신뢰를 줄 필요는 있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술비나에도 자료가 정리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전임자가 어떻게 인수인계한지를 잘 모르니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면 그거 관련해서 찾아보셔도 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은 3가지 숙제 그거 하나하나 네. 그 미스장, 시니어 오피서 미스장이랑 확인을 하면서 이게 시니어 오피서 미스장이 본인보다 나이가 더 있잖아요. 그 친구도 많이 나이 적은 또 한국인 관리자 사원들을 또 많이 받아서 약간의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또 이걸 또 설명해줘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어떤 관점이냐? 나 또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느껴요. 선임자로서 또 이제 후임 새로운 팀원이 왔는데 이런 기본 교육도 없이 또 너무 오피서한테 접근하게 하면 또 오피서들도 황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피서들조차도 그래도 관리자로서 왔는데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이 교육이 돼 있고 뭔가 준비가 된 상태로 왔구나 하고 이런 알고 물어보는 거랑 모르고 아무거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짱이랑 얘기하기 전에 저랑도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서 접근하자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국인 관리자로서 현지인 그 시니어 오피서, 물론 시니어 오피서이기 때문에 좀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관리자 입장이니까 우리는 좀 더 똑똑하고 뭔가 적극적인 관리자라는 시그널을 이 친구들한테 줄 필요가 있죠. 이거저거 너무 묻기만 하고 저기 하는 것보다 아는 상태에서 묻는 건 또 다르니까. 이해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좀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기록으로 남길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또 이런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을 때마다 이걸 계속 상기하면서 보면 되거든요. 녹화도 했으니까. 네.
어쨌든 업무하시다가 또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돼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다른 팀원들도 다 있으니까 주저하지 네. 마세요. 물어보고 막 하는데 주저하면 그게 더 위기를 초래해요. 그리고 또 묻는 거 또 묻는다고 뭐라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차원이 물어볼 수 있지 누구에게나. 그리고 네. 그만큼 실수를 감사합니다. 피하고 줄이고자 정확히 하자고 물어보는 걸 텐데. 네. 어쨌든 이 자료는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번 고생하시고. 대화해볼게요, 직원이랑. 네. 네. 메일 쓰는 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시고 저는 아, 메일 또 작성해 놓은 샘플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오후도 고생하시고요. 나중에 또 봐요. 고생하고 바이바이.